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오늘 우리 증시 이틀째 급락하며 끝이 났습니다. 시티그룹의 D램 가격 하락 전망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미국 투자 재검토 우려가 이어지면서 반도체주, 배터리주 모두 좋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증시 프리즘으로 문을 엽니다.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오늘은 이 상반기 결산을 준비했는데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상반기 좀 우울한 상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서 코스피는 21.6% 하락하며 오늘도 좀 장에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코스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6개월 동안 27.9%가 급락을 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 코스피 하락률이 40.7%, 코스닥은 52.6%였는데요. 예. 2008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한편 증권업계가 내놓은 7월 예상 코스피 밴드는 하단 평균 2,270선이고요. 상단 평균 2,550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가총액도 많이 빠졌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초에 시가총액을 살펴보니까 이 코스피가 2,203조 원 정도였고요. 코스닥이 446조 원 수준이었는데 네. 이 전체 2,649조 원에 달했던 이 시가총액이 6개월 사이 5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현재 2,166조 원대에서 지금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 시총을 한번 살펴보시죠. 467조 원으로 장을 열었던 삼성전자의 시총은 오늘 340조 원까지 내려오면서 27% 이상 빠졌고요. 예.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도 각각 30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이 기업들을 봤더니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 국민 대표적인 성장주였습니다. 네, 저 500조 원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이 개인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이런 흐름 지금 상반기 전체로 봐도 그랬습니까? 상반기 우리 증시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개인 투자자만 실컷 매수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수급 주체별로 매매 추이를 한번 살펴봤더니 6개월 동안 개인은 27조 원 이상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20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고 기관도 8조 원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샀을까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을 살펴보니 가장 많이 산 거는 우리 금융지주 가장 많이 판 거 먼저 많이 얘기를 판 거?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 순으로 순매도 상위 종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9조 원 팔릴 때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지금까지 50%가 깨진 적이 없었는데 네. 10년 만에 50%의 지분율이 우선 깨졌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금융지주를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주가 등락률은 4.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 네. 외국인은 조금 안정적인 이런 금융주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맞습니다. 방어주를 선택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다는 이 삼성전자인데 개인들의 이 판단은 좀 달랐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순매수 1위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개인 홀로 15조 이상을 순매수했는데요. 주가 등락은 6개월 동안 27% 이상이 빠졌습니다. 이 밖에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기를 샀는데 네. 우량주를 샀지만 하락률은 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관도 한번 살펴보시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은 1위가 LG에너지솔루션이었는데요. 네. 앞서 본 그래픽처럼 LG에너지솔루션을 기관이 가장 많이 샀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2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순매수 상위 종목 다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20% 이상 하락했고 신한지주나 금융지주도 기관도 좀 매수를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반기 승자는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어떻게 보면 승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증시였지만 그렇다면 이 올 상반기 IPO 쪽은 좀 어땠습니까? 올해 상반기 상장한 기업을 살펴보니 코스피에 3곳, 코스닥에 29곳이 상장을 해서 예. 모두 32곳이었는데요. 이 공모 금액은 13조 7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1조 원이 안 되는 이 공모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상장한 기업 전체를 살펴봤더니 15곳이 무려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고요. 예. 이처럼 IPO 시장도 위축이 되면서 대형급 기업들의 상장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하반기 상장을 밀어붙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속사정은 무엇인지 박찬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K뱅크는 오늘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JP모건, 시티증권이며 공동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K뱅크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상장 마감 기한인 2026년까지 아직 4년이나 남아 있지만 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꾸준히 성장하려면 사실은 빡빡해 보여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돈을 끌어놓고 하는 거지 자본이 없으면 성장 못해요. 그러니까 K뱅크 입장으로는 상장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유리해요. 그러나 유일한 비교 기업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급락한 점은 K뱅크 기업 가치 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월 상장 직후 주가가 9만 원을 돌파했지만 현재는 공모가 대비 23% 급락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인 호황으로 대박이 났던 업비트의 경영 환경이 180도 달라진 점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업비트와의 실명 계좌 제휴를 통해 유입된 고객들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침체되면서 업비트가 예전 같지 않아서 K뱅크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업비트를 배경으로 이미 가파른 성장을 이뤘고 의존도 역시 과거에 비해 줄었기 때문에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상장까지 최대 8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 증시가 회복한다면 적정한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외 주식 거래 시장 기준으로 현재 K뱅크의 기업 가치는 약 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K뱅크의 적정 기업 가치를 6조 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K뱅크 측은 올해 1분기 잠정 순이익이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뛰어넘었다며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뱅크가 29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현대오일뱅크, 8월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소카와 함께 기업 공개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